Marc Chagall's painting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게요. Marc Chagall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예요. 화가. 자, 백그라운드 링크를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Marc Chagall은 1887년도에 태어나서 1985년도에 사망했고요. Famous painter이라고 해요. 20세기 20th century라고 하는 건 20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20세기. 자, read the sentences about Chagall's painting. Check the ones you agree with. 일단 그림들이 이 페이지에 있죠. 그런데 A, B, C 중에서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y are very colorful. 자, colorful한 거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두 개의 페인팅을 볼게요. Yes, they are very colorful. Are they realistic? realistic이라는 것은요, 실제와 같은 이란 뜻,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인. 자, 현실과 가까운지 아니면 추상적인지를 묻는 거예요.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것들, 꿈 속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상적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게 그린 것들을 실질적이다, 참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realistic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추상적이죠, 그림이. Some people are tiny, but others are huge. 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조그만 여기도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얼굴을 엄청 크게 그렸고, 여기도 엄청 크게 그렸고, 그래요. Some people are tiny, others are huge.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이렇게 대조적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미안해요, 선생님이 기침을 해서, I and the Village이라는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고요. 굉장히 색감도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의미하는 것들도 있어요. 한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도 보이죠. 자, 오른쪽은요, 이 마크 샤갈의 가장 유명한 뮤즈 같은 사람이죠. 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와이프인데요. 아내인데요. 이 벨라를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Bella with white collar 이라는 그림이고요. collar 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카라 있죠. 카라. 목에 그 옷을 입을 때 목 쪽에 있는 부분 우리가 카라라고 하는데, 그 카라를 말하는 거예요. 카라라는 것은 color 이라는 원래 영어예요.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는 6개의 단어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이 본문 안에서 더 많은 모르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읽고 잠시 단어장으로 가서요,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영어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몇 번 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단어는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는 화실을 말하는 거죠. 서프라이즈는 놀래킬 때 하는 거예요. 깜짝 파티할 때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하죠. float라는 것은 뜨다라는 뜻이에요. float, 뜨다. 트위스트는 꼬다. 그 다음에 카페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테이블클로스는 이렇게 테이블을 씌우는 천을 말해요. 덮개를 말하는 거죠. 자, 단어장으로 돌아가서 단어들을 먼저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잠시 멈춰주세요. 단어장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읽을 건데요. 본문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선생님이 읽는 위치를 형광펜으로 표시할 거고요. 여러분은 큰 소리로 손가락으로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The Russian French painter. 자, 여기서 Russian French라고 이렇게 묶었죠. Russian French라고 묶었다라는 것은 반은 러시안이고 반은 French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The Russian French painter Marc Chagall loved his wife Bella. He made beautiful paintings of her. One of these is the birthday. The birthday is about
Mark's birthday on July 7, 1915. 7th라고 읽어야 돼요. It was before he and Bella got married. That day, Mark was working in his studio. Then, Bella brought him a cake and flowers. It was a nice surprise. Mark loved it. He even jumped up and kissed Bella. Later, the moment inspired him. 다시 읽을게요. The moment inspired him. He decided to paint the birthday.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The birthday looks like a dream. Mark is floating and twisting to kiss Bella. He surprises her. She's holding flowers and wearing a black dress. A bright red carpet and tablecloth make the room look warm. A few days later, Mark and Bella got married. His birthday painting looks so lovely. 오케이,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워크지를 꺼내서 펜이랑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워크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ark Chagall's birthday painting.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리딩의 문장의 성분들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찾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작년에도 중1 올라간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선생님하고 오래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장의 그 성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리딩할 때 어떤 게 주어로 표시하고 어떤 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어떤 게 네모로 표시하는지 이거를 정말 잘 연습해 둬야 돼요.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냥 따라서 그림 그리듯이 하지 마시고요. 따라하되 이해하고 패턴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 찾기를 스스로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처럼 잠시 멈추고 자기가 동사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연필로, 펜은 안 됩니다. 연필로 표시해주세요. 연필로 표시한 다음에 선생님의 답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볼 거고요. 자,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마지막 문장까지 다 동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영상을 켜주세요.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끝나고 돌아왔으면은 동사를 확인해 볼게요. 자, loved 동사이죠. made 동사이고요.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동사의 가능성이 아주 크죠. 비동사. 자, 여기는 진행 시제가 있어요. 시제를 진짜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과거 시제인지 비동사 과거 시제인지 비동사와 함께 ing가 나와서 진행 시제를 뜻하는 건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brought 과거 시제죠. was 지금 과거 시제예요. 자, 위에는요.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여기가 현재, 여기가 현재. 지금 나머지는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3번과 4번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시제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나올 겁니다. 자, 점프는 뛰다라는 뜻인데요. 10번에 jump up 이라는 것은 같이 위로 뛰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여기 and가 있어요. 그 뒤에 kiss. 그러니까 두 개의 행동을 한 거죠. jump up을 하고 kiss를 두 가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동사로 해야 해요.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접속한 거죠. 그래서 and는 접속사.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라는 것은 동등하다 할 때 등이요. 그래서 같다. 우리가 같은 뭐뭐는 할 때 equal sign을 말할 때 우리가 등위 부호라고 하는데 그거를 등위 접속사라고 말을 해요. 이런 용어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어 자체에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가 동등해요. 앞에 구가 있으면 뒤에도 구와 구가 연결이 되고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될 때는 앞에도 단어, 뒤에도 한 단어예요. 하지만 하나의 문장이 또 다른 문장과 연결할 때는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 같은 길이의 것들이 and가 등위 접속사가 있을 때에는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요. jumped up and kissed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주어를 제외한 문장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과 또 다른 문장. 근데 가끔 우리가 명사들을 연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연결할 때에는요. 등위 접속사로 단어들만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등위 접속사 설명 들어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 문장 inspired에 영감을 주었다. decided. 지금 과거 시제를 다 찾으면은 주요 동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looks like 저번에도 이렇게 동사 구를 찾았었는데요.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looks like라는 전치사를 같이 동사와 묶어서 구로 여기는 거죠. 여기는 왜 현재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지금도 여전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한 진리로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했었다가 아니고 이다라고 해석하는 현재 시제고요. 비동사 ing 그리고 여기는 왜 ing만 나와 있을까요? and가 있는데 비동사가 두 번째 and 뒤에 문장에서 반복될 경우에 비동사는 생략 대상이에요. 여기에서도 완전한 문장과 트위스팅이 나오기 여기 전에 주어가 없죠. 원래 이렇게 주어가 같은 주어일 경우에 두 문장이 합쳐졌을 때 주어가 같은 경우 주어를 생략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and가 이것을 연결하려고 할 때 뒤에도 만약에 동일한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같은 주어일 경우에 요거가 생략이 돼요. 하지만 동사가 같을 경우에도 생략이 되는 거죠. 하지만 ing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플로팅이고 여기는 트위스팅이죠. 비동사만 같기 때문에 비동사만 생략이 된 거예요. He surprises her. 여전히 현재 시제고요. 여기서 ing 나왔어요. She is holding 그리고 she is wearing. 자, 생략된 거 이제 느껴지죠? 네. 완전한 문장 두 개예요. 접속했을 때의 같은 것들은 서로 붙어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nd는요. bright red carpet. 아직 동사가 안 났어요. tablecloth.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and인 거죠. and가 있다고 해서 다 앞뒤로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make가 동사이고요. 앞에 and가 들어간 이 긴 구간이 주어예요. 주어. A few weeks later, Mark and Bella got married죠. 근데 got이라는 동사는요. 뭐뭐 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ed가 형용사처럼 나왔는데요. 결혼했다라는 표현으로 got married라는 표현이 결혼했다,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동그라미로 하나의 의미를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동그라미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looks 여기서 painting은요 ing가 붙은 동사에 ing가 붙은 진행형이 아니에요. paint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자, ing가 붙었을 경우에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painting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ing가 붙었을 때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되는데 명사가 되는 동명 이렇게 painting 같은 경우는 paint 하다가 아니고 ing가 붙어서 작품이라는 뜻이죠. birthday painting이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왜냐면 paint가
색칠하다 라는 뜻이죠.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ing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기계처럼 무조건 진행형이다 동그라미 빨간색, ed가 붙었다 빨간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주어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표시한 다음 해석할 거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가 주어이죠.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조건부가 붙을 때에는 그거를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자, 주어부터 표시 쭉 할게요. 주어죠. 주어. 여기 콤마가, 이렇게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가 주어예요. 여기도 콤마 있으니까 여기가 주어죠. 이렇게 주어. even이라는 것은 심지어라는 부사예요. 그거는 빼놓을게요. 자, later. 이제 요 뒤로가 주어예요. he 주어이고요. the birthday 주어이죠. mark. he, she. 그 다음에 a bright red carpet and tablecloth까지가 전부 주어입니다. 자, 여기 뒤에가 주어이죠. 동사가 있는 쪽이 주어가 있는 곳이에요. 앞에 콤마 앞에까지도 쉼표 앞에까지 다 연결해서 주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His birthday painting까지가 여기가 명사니까 명사가 주어죠. 여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의 생일 그림이죠. birthday painting. 자, 이제 네모를 표시해 볼 건데요. 네모는 목적어와 보어를 말하고 있어요. 보어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보어이고요.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 목적어는 또 다른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목적, 대상인 거예요. 대상. 그리고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뒤에 나오는 네모가 주어가 무엇인지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보어라고 해요. 보충하는 단어라는 뜻으로 보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마크 셰갈은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 근데 벨라가 그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한 거라서 같이 포함시킬 거예요. 그의 와이프 벨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만들었다. 대상이 뭐예요? 무엇을 만든 거예요? 대상. beautiful painting이에요. 그녀의 페인팅이니까 그냥 다 묶어버릴게요. 간단하게. 자, one of these. 그것들 중 하나는 입니다. 자,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죠. 이거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 그쵸? 주어를 설명. 무엇인지 설명. 그래서 보어예요. 보어. 자, birthday는 is 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사실은 네모가 없어요. about는요, 뭐뭇에 대한이라는 전치사예요. 일단 전치사가 나오면 괄호의 시작. 괄호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문장이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장의 뼈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이 문장의 뼈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끝났다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 About Mark's birthday. 딱 전치사 또 나오죠. 새로운 괄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짜. 자, 그래서 생일은 마크의 생일에 대한 것이다. 이 The Birthday라는 그림은 마크의 생일에 대한 것이다. 언제였는지, 그 생일이 언제였는지 설명하는 부사였어요. 자, it was before 전치사죠. 뭐뭐 전이다. 그와 벨라가 결혼하기 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before는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뭐뭐를 하기 전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무엇 전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before는 접속사로 사용된 before이에요. 자,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 뒤에 주어와 동사 그리고 그 뒤가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거를 접속사라고 하고요. 전치사는 명사만 딱 나오는 것을 전치사라고 해요. 여기서 before는요, 접속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벨라가 결혼하기 전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날, that day죠. 그날, 마크는 in his studio, 그의 화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벨라는
가지고 왔어요. 벨라가 가지고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가 사실 목적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에게 가지고 왔는지. 벨라가 주어인데 벨라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라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물건도 등장하죠. 이렇게 대상이 두 개가 한꺼번에 등장할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어가 두 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사형식 문장 적어볼게요. 사형식 문장.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대상을 말해요.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아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을에 해당하는. 얘가 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예요. 자, 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살짝 들어가는 거죠. 자, 무엇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지. 그래서 파란색이 두 개가 돼야 돼요. 자, 벨라는 그에게, 잠시만요. 그에게 케이크와 꽃을 주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케이크와 꽃을 주었다. 자, it was. 자, it was. 이것은 뭐뭐 했어요 라는 뜻인데 완전하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해요. 어땠는지 설명하는 거죠. A nice surprise. 자, 비동사 뒤에 설명하는 게 왔어요. 뭐예요? 보어예요, 보어. 자, 좋은, 멋진 서프라이즈였어요. 멋진, 깜짝 놀라는 깜짝 선물이었어요. 멋진 서프라이즈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선생님이 계속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알려주지만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요, 동사 찾기가 아니고 해석하기입니다. 자, 서프라이즈! 자, Mark loved it. 마크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그 설명의 근거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막 해석을 쓰면 안 돼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머리 쓰기 없기. 알겠죠? 자, 그는 he. 자, 심지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지어. 자, 일단 이렇게 단어를 다 써놓으세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요. 자, jumped up. 자, 그는 심지어 뛰었어요. 자, 뛰는 거에는 대상이 없어요. 그쵸? 그냥 그가 뛰는 거 끝이야. 그래서 이걸 일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키스를 했어요. 자, 입을 맞추었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목적어의 개념을 잘 익혀주세요. 자, 나중에 the moment이에요. the moment는 그 순간, 그를 붙여서 그 순간은 그에게 이런 뜻이죠. 자, 그를 영감시켰다라는 뜻인데 inspired him이라는 것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단어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뜻을 확인하라고 한 이유도 뭘까요? 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해석할 때는 단어장을 펼쳐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암기가 안 됐으면. 자, he decided, 그는 결정했는데요. 자, 무엇을 하기를 결정했는지 he decided 뒤에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목적어예요.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decide라는 동사 뒤에 따라오는 투부정사 구는 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네모로 길게 이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이게 파란색 네모가 길어져. 왜냐면은 투부정사는 완전한 문장, 동사와 함께 문장을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는 무엇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결정한 대상이 행동인 거야. 그쵸? The birthday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 그래서 간단하게 명사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서 문장을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birthday. 이렇게 지금 글씨가 누워있죠. 약간 휘갈겨 쓴 손글씨처럼 새어있는 이탈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 I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I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워 이렇게 펜글씨로 쓴 것처럼 이 글씨가 이렇게 눕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제목을 뜻할 때 따옴표 대신에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따옴표 안에 넣어서 우리가 제목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이탈릭 글자들로 이렇게 필기체로 보이게 해서 그거를 이름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The birthday라는 페인팅은, 그의 그림은 이란 뜻이죠. 그의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은 뭐뭐처럼 보인다. 무엇처럼 보이는지, 뭐처럼 보이는지 대상이 필요해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14번 Mark is floating. 자, 그가 붕 뜨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붕 떴어요. 붕 뜨고 있어요. 이거 진행 시제니까요. 마크는 붕 뜨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대상이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스스로 하는 행동이니까요. 스스로 하는 행동은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twisting이죠. 베베 꼬아요. 그는 붕 뜨면서 베베 꼬고 있어요. 근데 베베 꼬는 것이 목적어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혼자 스스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비비 꼬았어요? 몸을 옆으로 꼬는 행동은 몸을 돌려서, 이거 네모가 아니에요. 몸을 돌려서 벨라에게 입맞춤을 해주려고 몸을 이렇게 돌리고 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는 붕 뜨면서 벨라에게 키스를 해주기 위해 몸을 꼬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는 깜짝 놀래킵니다 인데요. 누구를 놀래키는 거예요? 대상이 있죠. 그녀를 놀래킵니다. her이에요. She's holding flowers. 그녀는 꽃을 들고 있고요. 입고 있는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검정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A bright red carpet이에요. 밝은 빨간색 카페트와 테이블 덮개가, 테이블 천 덮개라고 했죠. 테이블 덮개가 make 만드는데, 자, 이거는 진짜 얘네 지금 빨간 카페트와 테이블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방을 따뜻하게 보이게끔 한다 라는 의미로 이 만들다라는 삼형식 문장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되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오형식 문장이에요.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동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right red carpet와 테이블클로스는 방을 lukewarm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lukewarm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보이게 만든다 라는 뜻인 거죠. 자, 문장 해석을 쓸 때요, 한글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한글 문법에 맞게 완전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 few weeks later 이라는 뜻은요, 몇 주 후라는 뜻이에요. A few weeks later, 몇 주 후에 마크와 벨은 got married. 뭐예요? 결혼했어요. His birthday painting, 그의 생일 그림은 so lovely죠. lovely가 뭐예요? 사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예요. ly가 붙었다고 전부 다 부사가 아니에요. love라는 것은요, 명사예요. love라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뭐해 보인다 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lovely라는 형용사가 뭐예요?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페인팅이 어때 보여? 어때 보이는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면 다 보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상이 나타나면 목적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페인팅이 어땠는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 단어의 뜻도 설명했고, 문장의 순서도 설명했고, 자,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영상을 멈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선생님에게
가져와 주세요. 다 쓴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한글 해석을 다 써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져오면은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